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7일이 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정치력이 옆에 주변에 있는 참모들 정치력 플러스 한동훈 정치력이 과연 있는 것일까? 버텨나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요즘 많이 제기하고 있죠. 이 첫 시험대가 최상병 특검법입니다. 자기가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최상병 제3자 특검법 통과시킨다. 그거 대안으로 딱 내놓으니까 지금 민주당이 압박하는 겁니다. 네 말했잖아. 계속적으로 네 앞에 이 소위 대문처럼 얘기했잖냐. 약속을 했잖냐. 공약을 했잖냐. 최상병 특검법 하니까 최상병 특검법은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게 내부 설득이 가능할까? 최고위원이 이제 5대4 됐으니까 뭐 최고위원의 의결이야 되겠지만 그랬다가는 폭발합니다. 내부 설득이 돼야 되는 게 이런 특검법인 이런 것은 원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에 국회에서 싸워야 되는 바로 내부의 소위 그래서 정책위원회 의장은 원래 원내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당 대표라고 해서 마음대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이 많았던 겁니다. 이 정책위원회 의장, 정책은 바로 대표 휘하가 원외대표인 한동훈 휘하가 아니고 원내대표의 휘하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내부 설득이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정치력을 갖다 증명하는 첫 시험대가 최상병 특검법이 될 전망입니다. 한 대표와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3자 추천 방식의 최상병 특검법을 공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여권 내 부정적인 시각에도 이를 실행으로 옮길지 아니면 당내 의원들을 설득해낼 수가 있을지 이게 주목이 된다는 겁니다. 당장 야권은 약속 지키라 하고 어저께도 압박을 가했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를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내에서도요,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속도 조절론 분위기가 아주 강합니다. 이미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지켜본 뒤에 그 결과가 미진하다면 대통령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당론으로까지 다 대통령도 그렇게 발언했고 이 당도 당론으로 정한 바도 있는데 이 최상병 특검 그 목적이 뭡니까? 대통령 탄핵 아닙니까?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드러내고 있는 건 이 고리를 빌미로 해가지고 이 고리를 잘못한 거 없다는 건 저희들이 더 잘 알아요. 아무것도 이제 다 뭐 수사에서도 다 나왔고 경찰도 수사 결론 다 내렸고 그런데 왜 자꾸 특검하자 고리를 거느냐 지어내고 만들고 해가지고 뭔가 한번 고리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급하니까 지금 목줄을 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야가 같이 합쳤는데 거부권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 이걸 합의를 한다는 것은 아주 지극히 위험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최상병 사건 특검 목적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데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지금 반대 의사를 지금까지 표현해 왔는데 이걸 덥석 최상병 특검법 제3자 특검 하면 된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으니까 한동훈 대표가 공약으로 그냥 했으니 이걸 내부 설득이 가능하냐 이런 얘기죠. 내부 설득이 안 되고 실행을 했다가는 난리가 날 겁니다. 바로 좌초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내부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과연 될까? 최상병 특검법은 2차례나 벌써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당이 주도한 그 최상병 특검법은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로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재포결에 붙여졌지만 가결 요건에 충족을 못해서 폐기됐습니다. 또
당시 표결과는 총 투표수 299표 중 찬성 194, 반대 104, 기권 1명이 했습니다. 한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대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당대표로 선출된 후에도 TV조선에 나가가지고 선출된 당대표가 중요한 당 사안에 대해 의미 있고 영향력 있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에 관한 입장이 변치 않았음을 재확인한 셈이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당 지도부 내에서도 속도 조절론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들을 어떻게 그럼 설득합니까? 의원들을. 추경호 원내대표는요, 전당대회 기간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내 사안은 원내대표 중심으로 간다 하고 명백하게 선언했습니다. 당연하죠. 원내 사안은 원내대표 중심으로 가야죠. 안 그러면 원내대표 뭐하러 껐습니까? 국회의원 108명, 그게 바로 원내대표. 이게 정치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을 하는 분이 당대표를 하는 것이 원래가 정상적이긴 하다. 힘을 발휘할 수 있다. 황교안 씨도 그래서 망한 거 아닙니까? 황교안 씨 원내대표였거든요. 예. 투쟁은 많이 했지만은 효과는 전무했습니다. 국회에서 일어난 일은 우리가 결정한다. 추 원내대표가 선언했습니다. 이걸 두고 당내에서는 한 대표를 염두에 둔 발언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요, CBS 라디오에서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우리 당은 민주적인 토론 과정을 거쳐서 충분히 의원들과 대화를 해보겠다고 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물러선 적이 없다. 우리가 먼저 꺼내서 당장 토론할 실익은 좀 없다. 이렇게 정확히 잘라 말했습니다. 또 김 최고위원은요, 민주당이 더 강력한 특검법을 내세우겠다 하니까 지금 우리끼리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법을 토론을 해봤자 민주당이 수긍도 하지 않을 거다, 이거예요. 오히려 우리 전략만 노출하는 꼴이 돼가지고 별로 이익이 없다. 큰일 난다. 바람직하지 않아. 하고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친한동계 전략가인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도 이날 KBS 나와가지고 8월 국회 들어가지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보고 대응해도 늦지 않다. 시간을 끄는 거죠. 애당초 민주당이 독소조항이 가득한 특검법을 밀어붙이려 했지 않냐. 민주당은 자기들이 장군도 안 해놓고 재발이도 안 해놓고 멍군부터 장군 멍군 치려 한다, 이거야. 그건 말이 안 된다 하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신조는 이 정책을 많이 아는 분이기 때문에 벌써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험하다는 거. 네. 국민의힘에서는, 친한계에서는 지금 이 신지호 부총장이 상당히 정책적으로 깊은 함의를 갖고 있는 분입니다. 네, 이분이 이런 정도 얘기하면은 그 말 뜻을 이해를 해야 될 사람은 아마 당 대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도 YTN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현재 당내에서는 최상병 특검에 대한 거부감이 많다. 야당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우리가 왜 받아들여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대표가 공수처 결과가 나오고 나면 설득 작업에 들어가야 될 건데, 아직 공수처 결과도 나오지 않는데 자꾸 그런 걸 띄우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한 대표의 정치적 시험대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금 지나면 아마 한 달 정도 되면은 한 대표가 많이 부대낄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슈에 휘말려 정치력의 상실 또는 획득, 둘 중 하나의 갈림길에서 방황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정치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